신건희 사진작가는 1934년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미영사진관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전기가 있는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에 사진관을 차렸습니다. 우리 고향은 전기도 안 나온 산골이고 대흥에서 살았거든요. 거기는 전기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기 있는 데 가서 사진을 했어. 소년 신건희는 대흥국민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어머니의 신병으로 초등학교 4학년으로 그의 학창시절은 끝이 났습니다. 그의 나이 11살이었습니다. 대흥 초등학교가 내가 나왔는데 그 4학년 나왔는데 공부할 태도 없지. 전기도 없는 고향 미영사진관집 장남으로 돌아온 그의 삶은 암울하기만 하였습니다. 동생들은 너무 어렸고 어머니가 하시던 일은 오롯이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네가 고향으로 광정으로 온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내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사진관한테 그 뒷바라지 해줘야지. 그래서 나무도 했어야지 뭐 해야지 그냥. 열네 살부터는 사진쟁이 아버지가 결혼식 회갑집에 가서 찍어온 사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일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사진쟁이 아들이 되어갔습니다. 지은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아버지가 잔치집, 결혼식, 회갑집 이런 사진만 찍었지.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를 사진쟁이, 그를 사진쟁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아주 낮잡아보고 천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져 자존심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사진쟁이 그 소리 듣기로 나온 사람이야. 6.25 전쟁 후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신분증명서인 도민증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민증을 받으려면 탈모 상반신 소형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6.25 나가지고 도민증 할 때 바쁘니까 그때서 이제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해 딸을 낳았는데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같은 일인데도 어쩌다 사진에 관한 책을 보면 사진도 예술이고 새로운 문명에 도전하는 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생업을 위한 사진이 아닌 나름 책에서 말하는 예술이라는 것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공부도 못했지. 그러니까 일본 책 보고서 터득한 것이 그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나 아버지가 바라는 장남은 그저 가업을 이어갈 평범한 맏아들이었습니다. 55년도에 내 손으로 카메라 사서 카메라 사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제 1호가 우리 고향. 지금도 그 사진 다 좋아한다고. 사진쟁이집 장남으로 태어난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1962년) 어느 날 팥줄소 소장의 소개로 동학사로 갔습니다. 못 쓰니까 그런 거 가르쳐주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나는 하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왔던 거 아니요. 62년도에 가정 다 버리고 불의 자식이라 소리 들어가면서도 나왔던 거 아니요. 도망나면 놈이 뭐 치고 나는 뭐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요. 나는 보건소 소장에 돈 400원, 우리 어머니가 200원, 600원 넣고 나온 사람이요. 교통비.
비구니 승려들만 있는 동학사에서 계룡산과 동학사 절직 관리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계룡산 관리를 내가 해주면서 계룡산이 이제 국립공원 되면서 먹고 사는 것은 저 사진업. 동학사는 사진업이 잘 됐어. 사진사가 4사람인데 그 권리를 내가 준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들 데리고 같이 동학사에서 계룡산 관리하고 무엇을 하는 걸 그 권리를 내가 준 거예요. 그러나 사진쟁이가 아닌 예술가가 되고 싶은 그의 갈망은 허기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동학사로 사진 찍으러 온 대한사진예술협회 사람들의 권유로 협회에 입회하면서 본격적인 예술사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진쟁이라고 낮잡아 말하던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전국 각지를 누비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와 사진에 관한 책만 보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몽땅 집에 가져다 놓고 보고 또 보며 혼자서 사진 이론에 대하여 익혔습니다. 저 줄에 있는 건 저건 다 1번 책. 여기 우리나라 작가협회 문화재단 이런 데서 발행한 책은 몇백 권인데요. 저기 중간은 나하고 교류했던 사람들의 작품들 다 있어요. 영화 필름을 잘라 슬라이드 필름으로 만들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사진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 원래의 품평회에서 회원들은 그의 사진을 보고 이것도 사진이냐며 비웃기가 일쑤였습니다. 찾아서 이게 사진이에요. 그의 막무가내식 열정이 하늘에 닿았는지 평생을 사진 스승인 백오 이혜선 선생을 대한사진작가협회 대전 지부에서 만났습니다. 사진하는 사람들이 동학사 놀러 오면은 끈이 돼가지고 그들이 소개를 한 거예요. 백오 선생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사진 나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84년도부터 자문 받은 거예요.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년 대한민국 사진대전에 응모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낙선이었습니다. 사진관 사진만 찍어오던 그에게는 예술성이 있는 사진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충남 농촌진흥원의 홍보 담당으로 특채되어 식물 실험을 컬러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흥원장에 새로 왔는데 그 당시 칼라 찍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진흥원장에 나를 공모실에 특채를 해서 당기는데 1년 못해서 진흥원장이 또 저 농촌진흥청으로 온 저기로 갔어요. 표현문과에서는 저를 짜가지고라고요. 내가 오두가 붙으니까 한 샷이 나왔던 거죠. 오광옵셋 인쇄사에서 대왕칼라에서 사진부장으로 일하며 주말만 되면 전국 방방곡곡을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금산군, 건강책자, 전라북도
매장산 국립공원 입장권 천안도 관광 택지야 충청부터 관광에 전라북도 관광 택지야 이런 일을 전부 칼려 끼는 사람인데 칼른다 하고 그러고 할 사람이 막대기를 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풀리게 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사진 이건데 그걸 직업이로서 해준 거지 그게 뭐 남는 거 있어요? 그러나 예술 사진에 대한 허기는 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말만 되면 카메라 가방을 메고 전국 방방곡곡을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산에 가면 산을 찍고 마을에 가면 마을을 찍었습니다. 마음이 동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대둔산에 눈이 많이 와 바위 밑에서 자며 사흘을 사진 찍고 카메라를 껴안고 미끄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중국집에서 밥을 먹는데 순경이 쫓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총처럼 보이는 삼각대를 들고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 신건희 작가를 간첩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경찰이 쫓아오거나 군부대가 동원되는 일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 그의 별명이 미친놈이었습니다. 아는 이들은 미친놈이라 했고 모르는 이들은 신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진대전에서 낙선한 사진을 찾으러 간 곳에서 우연히 백오 선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국전에 9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백오 선생님이 국전 시행사위원이고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이는 미술을 초대지를 내는데 나는 떨어진 걸 찾으러 갔는데 그 백오 선생을 만났어요. 너 어쩌지냐 사진 찾으러 왔어요. 이렇게 뭐 내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도 와봐 나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서 그 사진을 보자고 그래. 야 너네만 떨어질 것만 골라가지고 내기를 그의 사진을 보고는 떨어질 사진만 냈다며 우편으로 사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84년도부터 자문 저거 받은 거예요. 매달 한 번씩 백오 선생에게 사진을 보내면 다시 돌아온 사진에는 불필요한 부분에는 직접 펜으로 선을 긋고 뒷면에는 백오 선생이 단호하고 엄격한 평이 적혀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 버티지 못한다는 선생의 호통과 날카로운 지도를 그는 사진에 대한 열정과 배움에 대한 목마름으로 녹여내며 그렇게 백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 60장 돼요. 내면에도 쓸만한 것은 골로로 6장, 7장 한 달에 한 번씩 보내고 하는데 내가 이런 거 국제 내는 거 좋아하네. 막 그거 빼서를 국밥이나 사 먹어. 막 국밥이나 사 먹으라. 그리고 드디어 그는 국전 특선 작가가 되었습니다. 한지 왔지. 아야 9번 떨어지는데 국전에서 특선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다들 이제 인정하고 특선 꼬리가 붙은 그의 사진 앞에서도 부족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나를 그만큼 훈련을 시켰으니까 된 거지 그냥 된 게 아니오.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며 등을 돌리셨던 아버지도 그의 특선 작가 입상 소식이 크게 기사화된 신문을 들고 온 동네를 다니며 자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넘길 때 내가 장남이니까 가잖아요. 가면은 야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일이 없어. 돈을 안 받았어요. 너 같은 자식 내가 둔 일이 없어.
그렇게 저기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나를 저기 했는지 하면 데리면서 크게 그냥 데리면서 크게 나니까 그 신문을 읽고 고향에서 그때는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아버지가 나를 인정한다고 하면 내가 불효냐 이러냐 너 같은 자식 안 뒀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효도 아니요. 신문에 아들을 자랑할 수 있으니까 효도 아니고 그건 한말로 참 기가 막힌 해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를 인정을 한 거요. 너 가는 길이 바른 것 같으니까 가라. 그래서 그때서 내가 눈물을 흘리죠. 내가 불이었냐 효냐.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나를 인정하고 돌아가셨어요. 오늘이 사진작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충청남도 초대작가 1호가 됐습니다. 북전 초대작가도 됐습니다. 내가 오늘의 사진작가가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도 안 했던 거요. 아니 광년 전놈이 어떻게 북전 초대작가가 되고 저기를 하겠어요. 어느새 이 시대의 마지막 리얼리즘 사진작가 신건희가 되었습니다. 2008년에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건국 60주년을 맞아 한국현대사진 60년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한국현대사진작가, 사진계 원로 및 전문가가 엄선한 사진가 106분이 참여한 사진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작가로서 사실적인 사진만 찍는 사람들 50년, 60년 대 사진작가가 16명이에요. 16명. 중국 거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대전 목적이 아니오. 67년에 찍은 거예요. 67년도. 한동안 몸이 안 좋았을 때 작가는 자신의 오랜 시간이 담긴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신건희 한국사랑 CD 사진집에 그의 주옥 같은 사진 4,600장이 수록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광정 신건희 사진인생 60년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전문화재단 후원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광정 신건희 사진인생 60년 발간을 기념하는 신건희 사진작가의 60년 예술인생 희수전도 함께 열었습니다. 그때 전시했던 그 사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작가의 집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재미있는 사진이 이게 왜 그런 거냐. 전시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실 잡아다가 이거 벽에다가 왜 크게 해서 딱 붙였어. 이게 이렇게 해서 전시를 했으니까 사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전시했던 건데 어디 할 수가 없어 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 다 된 건데 다 못 넣었어요. 이게. 그의 이름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신용우에서 일제강점기에는 다카야마 겐지로, 광복 후에는 신건희로, 한창 때는 이름 대신 미친놈으로 불리며 사진작가 광정 신건희가 되었습니다.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미영사진관집 장남으로 태어나 이 시대의 마지막 리얼리즘 사진작가 신건희가 되기까지 어느 한순간 고향도 사진도 떠난 적이 없는 그는 그냥 사진쟁이입니다. 현대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최고로 치는 거예요.